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좀 독특한 여정으로 안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베샤르라고 하죠. 이 존재와 한 개인 사이의 채널링, 그러니까 영적 소통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다루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탐구하는 거죠. 네, 뭐 채널링이라는 형식이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요. 메시지 자체는 삶의 사명이라던가 현실 창조의 원리, 또 인간관계, 더 큰 자아와의 연결, 이런 보편적인 주제들이에요. 맞아요. 채널링을 일종의 깊은 지혜와의 대화?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는 이 대화록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통찰을 좀 뽑아내보고 그 의미를 같이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지금 뭐 삶의 방향 같은 거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성장 이런 거에 좀 호기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좀 특별한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대화가 마치 그 개인적인 영적 코칭 세션을 살짝 엿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을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자는 거지, 이걸 뭐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당연하죠. 열린 마음으로.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와닿는 핵심 메시지. 바샤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조언은 뭘까요? 아, 그건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합니다. 매 순간 당신을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거예요. 매 순간 가장 가슴 뛰는 일.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즐거운 일 조출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당신의 진정한 삶의 사명, 당신의 길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가슴 뛰는 느낌 그 자체가 일종의 나침반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매 순간 가슴 뛰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이 자료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그 가슴 뛰는 느낌이라는 게 우주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고 당신이 나아가야 할 가장 좋은 방향을 알려주는 신성한 신호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호다. 네. 하지만 이제 사회는 때로는 예측 가능성이나 어떤 통제, 이런 걸 좀 선호하다 보니까 개인이 이렇게 자신의 내면적인 끌림을 따르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랑 해야만 하는 일,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뭐 사회적인 성공이나 안정, 이런 외부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서 말이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시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나오는 그 순수한 기쁨, 그 열정의 에너지가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그리고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봉사라고까지 말합니다. 봉사요. 네, 그러니까 꼭 힘들게 노력하거나 희생해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와, 노력이나 어려움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여라는 생각.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모든 경험의 바탕이 되는 현실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개념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이 부분이 이 자료의 거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인 현실이 있잖아요. 건강, 관계, 뭐 재정 상황. 이 모든 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믿음이 바깥으로 투영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뭐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차원의 얘기나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우주가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내가 믿는 대로 현실이 펼쳐진다. 근데 긍정적인 믿음뿐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 심지어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확신이 없어. 이런 불확실함까지도 그대로 현실에 반영된다는 점이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당신은 스스로를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거죠. 자료 속 비유를 들자면 만약 당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내 능력의 절반만 사용할 거야
라고 믿는다면요. 네. 우주는 정확히 당신이 가진 힘의 절반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와, 우주는 당신의 믿음 체계를 그냥 거울처럼 비춰줄 뿐이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떤 현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면에 어떤 나의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뭐 나는 부족해, 세상은 위험해, 좋은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나 이런 숨겨진 청사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 체계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 그게 변화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또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바꿀 수 있다는 희망. 그럼 이 믿음과 열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예술, 전생, 그리고 현재의 열정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화 속의 질문자가 화가 지망생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질문자가 그림 그리기, 또 여행하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이런 게 자기를 가슴 뛰게 한다고 말해요. 네. 근데 바샤르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는데요. 예술 행위 자체가 이미 일종의 채널링, 그러니까 더 깊은 영감과 연결되는 통로이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고 말해요. 아, 예술 자체가 채널링이다. 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자유롭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하는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질문자 스스로는 자신의 그런 영향력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또 짚어주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전생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현재의 끌림과 연결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바샤르는 현재 우리가 강하게 끌리는 활동이나 장소, 인물 같은 것들이 때로는 전생의 경험이나 인연과 연결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이 지문자의 경우에는 지중해 지역, 특히 이집트나 아틀란티스요. 네, 그 파괴된 후에 스페인 쪽으로 이주했다는 언급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리스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해요. 아틀란티스 시절에 프레스코 화가였다는 구체적인 언급까지 나오더라고요. 프레스코면 그 벽에 그리는 화법 맞죠? 네, 맞습니다. 벽화 기법이죠. 바샤르는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 이 질문자가 그림, 특히 흰색 건물이나 푸른 하늘 같은 특정 이미지에 끌리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또 오스트리아 화가 에곤 실레 있잖아요. 그 화가와도 여러 생에 걸쳐서 친구나 동료로서 예술적인 영감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안에는 여러 영혼의 에너지와 경험이 통합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제시합니다. 단순히 이번 생의 경험만이 아니라 여러 생의 경험과 에너지가 현재 나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이 부분을 들으면서 당신도 혹시 특별히 이유 없이 강하게 끌리는 문화나 시대, 장소, 혹은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어쩌면 그 안에 당신의 숨겨진 재능이나 영혼의 여정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열정과 끌림을 탐색해보는 것은 참 흥미로운 자기 발견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배움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자료에서는요, 우연한 만남이란 건 없고 모든 관계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배우기 위한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나 자신을 배우기 위한 기회? 네. 따라서 어떤 관계에서든 이 관계를 통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죠. 질문자의 경우에는 남편에게서 부드러움과 포용력을 배운다고 했는데 바샤르는 이걸 또 그녀가 예술가로서 자신을 더 깊이 표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라고 연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개발해야 할 특성이라던가 혹은 균형을 맞춰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 문제에 대한 대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돼요. 아이를 원하는 질문자랑 원치 않는 남편 사이의 갈등 있잖아요. 이게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질문자 자신이 어머니가 될 준비가 내면적으로 완전히 되었는지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상황이다. 이런 해석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외부적인 갈등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진정한 준비가 되었을 때 관련된 모든 용언, 그러니까 남편, 아내, 아이,
모두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설명도 인상 깊었어요. 이 세 용은 모두 전생에서 여러 번 인연이 있었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네, 관계의 이면, 그 영적인 차원까지 고려하는 시각인 거죠. 삼각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되었나요? 그 부분은 이 변화의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마음을 열고 연결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로 봤어요. 아, 기존의 좀 배타적이고 소유적인 관계관을 넘어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어떤 영원 차원의 시도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죠. 이게 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영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서 각자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솔직하게 인식하고 또 관련된 모든 이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거다. 이걸 강조합니다. 배움의 목적이 달성되면 관계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거나 정리될 거라는 그런 시각이고요. 관계를 소유가 아니라 배움의 장으로 보는 관점, 흥미롭네요. 그럼 5번째 주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조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일 텐데요.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좀 차별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바샤르는 도움이나 애정 어린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단순한 동정심 혹은 그들의 부족함이나 결핍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정심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니 좀 의외인데요? 그럼 어떻게 돕는 것이 진정으로 힘이 되는 방식일까요? 핵심은요, 그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들 안에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킬 힘과 지혜, 그리고 강인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 네, 그들의 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힘과 잠재력을 바라봐 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군요. 근데 이게 때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절명에 초점을 맞추면 절망을 증폭시키고 그 사람 안의 힘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발현되도록 돕는다는 그런 원리죠. 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영원 차원에서 가난이나 어려움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나누면서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와, 참 깊은 관점이네요.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인데요. 큰 자, 그러니까 하이어 셀프와의 연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어렵게 느끼는데 바샤르의 조언은 뭔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큰 자아와 연결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그 어려움을 만드는 믿음이고 관념이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믿으면 어렵게 느껴지고 쉽고 자연스럽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생각의 틀이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가 여기서도 또 적용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제안하나요? 자신이 이미 큰 자아와 하나이고 본질적으로 큰 자 그 자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다고? 네, 이건 그런 척 연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분리되어 있다는 그 환상을 걷어내고 자신의 본래 모습, 즉 더 깊은 지혜와 연결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인척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 그럼 큰 자아와 소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냥 스스로 큰 자아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조언해요. 독백처럼요. 독백처럼. 네. 어차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의식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의 어딘가에 있는 존재에게 연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 자체가 오히려 분리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큰 자아와 연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경험 때문에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말도 참 인상 깊었어요. 매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는 것.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상력의 힘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공상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현실 차원이라는 거예요. 현실 차원이다. 네,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현실은 사실 우리 내면의 상상과 믿음이 투영된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따라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마음껏 상상하고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면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이 당신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와, 정말 많은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뤘네요.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바샤르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아주 명료합니다. 첫째, 당신의 가슴 뛰는 열정, 그게 바로 당신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라는 거고요. 네, 둘째,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가진 믿음의 반영이라는 것. 셋째, 모든 만남과 경험은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알기 위한 배움의 기회라는 점. 그리고 넷째, 당신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 즉 큰 자아가 존재하고 언제든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할 필요가 없다. 이 메시지도 참 기억에 남아요. 당신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사랑과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 네. 삶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바라보고 매 순간 가슴 뛰는 선택을 통해서 기쁨을 확장해 나가라는 그런 따뜻한 격려가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결국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자각, 이게 아닐까 싶어요. 네, 결국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자신의 기쁨을 따를 용기,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깨닫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바샤르는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미 그 자체가 현실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현실을 상상하며 만들어가고 있나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라는 정말 멋진 선물을 이 세상에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